텍사스에서 열린 한 화상회의. 화면 한가운데에는 빨간 두건을 쓰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당기며 단호하게 말했죠. 저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도 헤지펀드도 아닌 그저 평범한 개인 투자자일 뿐입니다. 이 전설적인 대사가 나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7일. 이 짧은 시간 동안 월스트리트의 콧대 높은 거물들이 30년 넘게 써먹던 필승 사냥법은 다 망해가는 동네 게임 가게 하나 때문에 완전히 박살나고 맙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으리으리한 증권가가 아니라 미국 쇼핑몰 구석에 있는 게임스탑이라는 작은 게임 매장이었습니다. 한때는 미국 전역에 매장이 5,000개나 있던 잘나가는 체인점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 게임 CD를 사지 않고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180도 바뀝니다. 손님이 뚝 끊기니 매출은 바닥을 쳤고 매장들은 줄줄이 문을 닫으며 회사는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헤지펀드들에게 이렇게 빚만 쌓이고 망해가는 회사는 아주 맛있는 먹잇감이었습니다. 이들은 공매도라는 기술을 썼는데요. 쉽게 말해 주식을 먼저 빌려서 팔고 나중에 회사가 망해서 주가가 똥값이 되면 그때 싸게 사서 갚아 엄청난 차익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게임스탑은 펀드 매니저들에게 가만히 둬도 알아서 망할 꿀단지 취급을 받으며 공매도 타깃 1순위가 되었습니다. 펀드들의 탐욕은 선을 넘고 맙니다. 2020년 말 게임스탑의 공매도 비율은 무려 140%까지 치솟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게임스탑 주식 전부보다 펀드들이 빌려서 판 주식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같은 주식을 여러 펀드가 돌려가며 빌리고 또 빌려서 팔았기 때문입니다. 잘나가는 거대 펀드들이 이 회사는 무조건 망한다에 자기들 전 재산을 걸다시피 한 겁니다. 사실 공매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비정상적으로 비싼 주식의 거품을 빼주는 나름의 순기능도 있거든요. 문제는 체급이었습니다. 한쪽은 수조 원을 굴리는 월스트리트의 늑대들이고 다른 한쪽은 10만원, 100만원씩 들고 오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 개미들이었죠. 이건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영웅이 등장합니다.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30대 평범한 직장인 키스길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금융교육 자료를 만들던 그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달래려 주식 분석에 푹 빠져 있었고 모두가 사양산업이라고 비웃던 게임스탑의 회사 장부를 아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그는 미국 최대 커뮤니티인 레딧 주식 게시판에 자신의 투자 내역을 당당히 올립니다. 무려 5만 달러, 약 6천만 원어치의 게임스탑 주식을 샀다는 인증이었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망해가는 게임 가게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바보라며 엄청난 비웃음과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그는 꿋꿋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로어링 키티 포효하는 아기 고양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켜고 빨간 두건과 선글라스를 낀 채 게임스탑이 왜 가치 있는 회사인지 몇 시간이고 조곤조곤 설명했죠. 처음엔 시청자가 몇십 명뿐이었지만 2020년 코로나로 집에 갇힌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다가 어라? 이 사람 분석 장난 아닌데? 라며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의 2021년 1월 11일 초대형 호재가 터집니다. 능력 있는 억만장자 사업가 라이언 코헨이 게임스탑 이사회에 합류해 회사를 인터넷 기반으로 확 바꾸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키스길이 1년 넘게 부르짖던 게임스탑은 아직 안 망한다는 주장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고 주가는 순식간에 2배로 뛰어오릅니다. 그제야 레딧의 개미들은 키스길이 쓴 1년치 글을 다시 읽어보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게다가 누군가 엄청난 약점을 하나 발견해내죠. 바로 월가의 펀드들이 실제 존재하는 주식의 140%나 공매도를 쳐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개미들은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가 주식을 싹 다 사서 안 팔면 펀드놈들은 나중에 울며 겨자 먹기로 부르는 게 값인 우리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네? 이 짜릿한 깨달음은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개미들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20달러 남짓하던 주가는 개미들의 미친 듯한 매수세에 힘입어 매일 신기록을 갈아치웠죠. 여기에 일론 머스크까지 트위터로 게임스톤크, 게임스탑 가즈하라고 응원 사격을 날리자 주가는 그야말로 우주로 날아갑니다. 1월 27일 종가는 347달러 51센트. 단 2주 만에 주가가 1500% 폭등하는 미국 주식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미떼의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개미들이 주식이 오를 것에 베팅하는 콜옵션까지 대량으로 사들이자 증권사들도 손해를 막으려고 강제로 게임스탑 주식을 같이 사들여야만 했거든요. 개미가 사면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면 증권사도 따라 사고 또 주가가 오르고 공매도 친 펀드들은 그대로 묶인 채 죽어나는 무시무시한 톱니바퀴가 완성된 겁니다. 폭등이 최고조에 달한 1월 27일 키스길이 올린 계좌 인증샷에는 무려 4,800만 달러, 약 6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6천만 원이 1년 남짓 만에 906배로 불어난 거죠. 댓글창은 이제 비웃음 대신 찬양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반면 기고만장했던 공매도 세력 시트론 리서치는 엄청난 손해를 떠안고 도망치듯 백기를 들었어요. 거대 헤지펀드 한 곳이 개미들에게 처음으로 두 손을 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28일 게임의 룰을 뒤엎는 역대급 치사한 반칙이 일어납니다. 개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주식 앱 로빈후드가 갑자기 게임스탑 주식의 매수 버튼을 아예 없애버린 겁니다. 너희는 팔기만 해, 사는 건 금지야 라는 말도 안 되는 강제 조치에 주가는 순식간에 193달러까지 반토막 나고 맙니다. 로빈후드가 이렇게 막 나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가가 미친듯이 뛰자 거래를 보증해주는 결제기관 DTCC 이 너네 담보금 더 가져와 라며 무려 수조 원을 요구했거든요. 당장 수십억 달러를 못 구하면 회사가 당장 파산할 위기에 처한 로빈후드는 자기들 살겠다고 고객들의 매수 버튼을 뽑아버리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주말 동안 간신히 돈을 빌려 살아남았습니다. 이 황당한 횡포에 미국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소엔 으르렁거리며 싸우던 좌파와 우파 정치인들마저 어떻게 개미들 거래만 막을 수 있냐? 라며 대동단결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죠. 일론 머스크 같은 유명인들까지 합세해 맹비난을 쏟아냈고 결국 미국 하원은 이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 청문회를 열기로 합니다. 이 난리는 태평양을 건너 한국의 서학개미들에게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미국 증권사들이 주문을 막아버리니 한국증권사, 신한, 삼성 등들도 덩달아 거래를 멈춰버린 거죠. 새벽잠을 설치며 주식을 사고 팔려던 한국 투자자들은 화면만 쳐다보며 분통을 터뜨려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 자극받은 한국 투자자들은 우리도 한국판 게임스탑을 만들자며 공매도 폐지 운동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매수 버튼이 뽑히는 소동 속에서도 월스트리트 거물들이 입은 내상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쳤다가 날려먹은 돈만 무려 70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죠. 특히 게임스탑을 가장 강하게 비웃으며 공매도의 중심에 섰던 멜빈 캐피탈은 그야말로 뼈도 못 추릴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잘 나가던 멜빈 캐피탈은 한 달 만에 자산의 절반인 68억 달러, 약 8조 원을 허공에 날렸습니다. 하루에만 1조 원씩 증발하는 악몽 같은 날들이었죠. 동네 친구 격인 다른 거대 펀드 시타델, 포인트 72들이 급하게 3조 원 가까운 돈을 빌려주며 인공호흡기를 달아줬지만 이미 회복하기엔 상처가 너무 깊은 상태였습니다. 임시방편에 불과했죠. 2021년 2월 18일 드디어 미국 하원에서 화상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매수 버튼을 뽑은 로빈후드 대표부터 개미들을 털어먹으려던 헤지펀드 거물들이 줄줄이 불려나왔죠. 그리고 그 화면 한 구석엔 빨간 두건을 벗고 카메라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키스길이 앉아 있었습니다. 청문회 제목은 아주 노골적이었습니다. 게임 스탑드?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는가? 키스길은 차분한 목소리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도 아니고 헤지펀드도 아닙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선동한 적이 없으며 그저 게임스탑의 가치를 믿고 분석한 자료를 당당하게 공유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중을 부추겼다는 억측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그의 침착한 태도 덕분에 날이 서 있던 청문회장에는 오히려 진지하고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청문회 이후 개미들의 가장 큰 적이었던 멜빈 캐피탈은 어떻게 됐을까요? 긴급 수혈로 어떻게든 살아나보려 발버둥 쳤지만 결국 2022년 다시 엄청난 손실을 내며 무너졌습니다. 펀드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라는 굴욕적인 편지를 남긴 채 회사를 청산해버렸죠. 방구석 개미들이 월스트리트의 거대 괴물을 완전히 때려잡은 승리였습니다. 그 후 3년이라는 긴 침묵이 흐릅니다. 그러던 2024년 5월 키스길이 갑자기 X 트위터에 아무런 글 없이 게임기를 쥐고 모니터에 집중하는 사람의 그림 한 장을 툭 올립니다. 이 사진 한 장의 시장은 로어링 키티가 돌아왔다며 열광했고 다음날 게임스탑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 50%나 미친듯이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6월에는 더 어마어마한 인증샷이 올라옵니다. 무려 900만 주, 평가액만 2억 6,200만 달러, 약 3,50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통째로 들고 있다는 증명이었죠. 5년 전 6천만 원으로 시작한 그가 이젠 단타치는 투기꾼이 아니라 진정한 장기 투자자로 돌아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 증권당국이 화들짝 놀라 조사에 나섰고 그는 쿨하게 다시 침묵 모드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또 다른 재미있는 신호가 떨어집니다. 게임스탑 이사회의 라이언 코헨이 비트코인 투자로 유명한 마이클 세일러와 휴양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겁니다. 사람들은 게임스탑이 비트코인 회사로 변신하는 거 아니야? 라며 술렁였고 며칠 뒤 그 예상대로 게임스탑 이사회는 회사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사모으겠다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든든해진 지갑으로 게임스탑은 2025년 봄 수천 개의 비트코인을 약 5억 달러어치 싹쓸이 쇼핑합니다. 겉보기엔 여전히 낡은 동네 게임 가게지만 회사의 뼛속 정체성은 완전히 바뀐 셈이죠. 매장들은 지금도 문을 닫고 있지만 본사 직원들은 매주 비트코인 시세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엄청난 나비 효과의 맨 처음에는 텍사스에서 저는 고양이가 아닙니다 라고 외치던 한 개인 투자자가 있었습니다.